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반전이 머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두 번째 회담을 아마 해야겠죠.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저 다음 주 초까지 열릴 수 있다. 아직 100% 확정 같지는 않은데요. 빠르면 금주 목요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 지금 장소도 파키스탄에서 한 번 더 할지, 스위스 제네바로 할지, 여러 지금 티키타카가 물밑에서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클래리티 그 법, 시장구조법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물밑 협상이 없이 그냥 강대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나를 폭격하면 나는 더 세게 폭격해서 싹쓸이 하겠다, 미사일 쏘겠다. 이러면 저도 계속 긍정적인 뷰를 어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달 지나면 맞아. 참 그랬었지. 우리가 24년 8월 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때 엄청 떨어졌거든요. 작년 4월 달 관세 폭탄 빵 떨어져서 그때 고통이 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분명히 전 그럴 날이 지금을 추억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에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 톰 틸리스가 클래리티 법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관련 합의안 요거 초안을 공개할 것이다. 근데요. 그 기사들을 계속 보시면요. 답답합니다. 은행은 여전히 이자 조항을 반대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이제 암호화폐 코인베이스입니다. 해당 조항이 빠지면 혁신을 저해야 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현재 초안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수정도 가능해. 끝까지 한번 이제 끝장 토론회를 열 수도 있어. 이 얘기만 지금 거의 몇 달째 하고 있죠. 전 한번 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사들. 이거 모두 사실일까요? 저는 대부분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언론에서는요, 이제 그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를 하는 광고, 물주 있죠. 거기에 의견이 당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프레임이 뭐냐면요. 비본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넣냐 빼냐.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중요한가? 본질은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유동성과 명확성이거든요. 그 명확성, 미국의 명확성이 진짜로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물 건너고 이게 진짜 언제 통과가 될지 몇 년이 어쨌든 2년, 3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 공화당, JP모건, 코인베이스 할 것 없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 실은 처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지금 리플이다, 서클이다, 제민이다 있죠. 미국에 있는 코인 회사들이 실제로 이 법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영업은 하는데요. 본사를 해외로 실제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같은데 싱가폴로 실제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실제 한 코인 회사 대표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장구조법 이거 되나? 안 되나?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덕분에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계속 공부를 해보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이자가 제가 봤더니 SEC랑 리플이랑 5년간 했던 그 소송 또는 지금 이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에 또 무슨 전쟁, 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거 분명히 뚫어낼 것이다. 제가 이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소송 중요하죠. 전쟁 엄청 중요하죠. 근데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야 코인은 사기야. 요런 느낌을 받아요. 왜?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게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생기는 이게 이제 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레임을 그러면 어떻게 깨부숴야 되냐면요. 사실 그들이 말하는 언론, 기사, 그 뒷면에 있는 것을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엄청난 지식이 실은 필요하고요. 지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만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투자자로서 그래서 저는 필수다. 저는 이것을 훈련된 투자자 또는 숙련된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략 2% 정도 될 것이다. 비관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맹신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극복해서 끝내 이길 겁니다. 저는 이쪽 투자자로 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최근 폭스 비즈니스 나와서요. 블록체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해지고 있다. 반코인론자가 갑자기 블록체인을 찬양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거 영어로 dirty little secrets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추잡하지만 여기에 사실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트코인은 싫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연중무휴 자산 토큰화 시장을 내가 다 꿀꺽할 것이다. 왜? 기존 대비하면 이 비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싸집니다. 블록체인 쓰면 스위프트망 쓰고 어디 정산하고 며칠 정산 속도는 말도 못하게 빨라져요. 예전에 진짜 3일, 4일, 5일도 걸리는데 이게 심지어 몇 분 내로 끝나요. 모든 자산을 이제 기존에는 팔 수 없었던 자산들 이거 다 토큰화하면 유동화 시켜서 원래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자산도 이제는 다 판매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게 뭐냐? 이게 키넥시스예요. 이게 그 프라이빗 체인 있죠. 이게 이제 자산 토큰화 플랫폼으로 키넥시스 쓰려고 만든 거고 예금 토큰 이게 JPM이에요. 반코인 로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빅딜을 우리 눈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딜들이 정말 소리 없이 왔다 갔다 실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만 얘기를 드릴 겁니다. JP모건이 자산 토큰화 시장 그 다음에 블랙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JP모건이 자산 토큰화 시장 그 다음 담보대출 하지 않습니까? 비트이더 담보로 잡고 예대 마진 원래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모든 각종 수수료 판매하고 보관하고 이자 받고 대출하고 이 모든 수수료가 뭐라고요? 이건 JP모건의 미래예요. 미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드립니다. 시장구조법과 지니어스법이죠. 제가 이게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JP모건에게 있어서는 영업 허가증이에요. 영업 허가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죠. 됩니까? JP모건이 그렇게 허접한 조직이 아니죠. 이자 논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부에 불과해요. 제가 이걸 좀 오늘 조금 파보겠습니다. 실제로 JP모건에서 최근에 보고서 하나 냈어요. 뭐라고 했냐? 날짜를 지목해서 올해 중반 정도에서 Clarity Act 시장구조법 통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실제입니다. 띠용이죠. 뭐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좀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반대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될 거라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금만 파보시면 바로 아시게 됩니다. JP모건은 비트와이더를 대출 담보로 인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고요? 법 통과 이후에 물려올 기관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밑줄 쫙 끄셔야 돼요. 별 3개 끄셔야 됩니다. 시장의 기대,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금 이거 릴리즈 된 거예요. 발표된 겁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어떻게 된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어디로 유입이 된다? 토큰화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잘 읽으셔야 될 게 수조 원이 아닙니다. 수조 달러요. 달러면 수천조 원의 기관 자금이 어디로 들어온다? 자산 토큰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영업 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내놓고 지금 뭘 기다린다? 영업 허가증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AI랑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시면 JP모건에게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뭐다? 합법이다. 모든 기관이 이제는 안심하고 들어와도 좋다는 영업 허가증과 같습니다. 따라서 JP모건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별 5개입니다.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수록 자신이 구축해 놓은 토큰화 플랫폼 오닉스, 지금 뭐 이제 키넥시스죠. 전 세계 금융기관의 글로벌 표준으로 팔아치울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된다? 더 빨라진다. 느낌 오십니까? 제가 왜 시장 구조법, 지금 소음에 집중하고 있는지,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닌지, 통과될 확률이 왜 매우 높은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 뭐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은행 대출을 늘려서 미국 정부, 미국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실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진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뱉는, 정말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했었냐? 정확히는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좀 이제 그 중소기업들 향후 10년간 100조 원 이상의 대출 내가 해주겠다. 은행원 1000명 내가 추가로 뽑겠다. 우리로 치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지금 뭐 나라가 어렵죠. 제가 뭐 5만 명 이번에 신입사원 뽑을게요. 지금 이런 느낌인데 은행이니까 대출 제가 100조 시원하게 풀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이거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빅딜을 위한, 그걸 뭐 스마트하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교활해요.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 우리도 부양하는데 이바지 할게요. 은행 대출 내가 확 늘려줄게.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줄게요. 그 대신에 그러면 당신들도 나한테 줄 게 있겠죠?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압박한다. 규제가 뭐냐? 2008년도에 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 규제 막 그냥 뭐 너무 대출 남발해가지고 서프라임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의 규제를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아니고 지금 사모시장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났죠. 그 사모시장 지금 위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은 은행 규제 완화해줘봐.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미국 경제 지원 대출 내가 해줘서 시원하게 내가 한번 구원투수 내가 해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지금 부실 사태가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시점에서 사모 쪽으로 가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돈 빌려줄게. 위험한 대출? 야, 그거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우량한 소기업 대출 시장, 그러니까 소위 단단한 기업들 내가 대출해줄게. 그러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건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대출 말고 그 위험한 거, 그 바퀴벌레 같은 거 할 거야? 아니, 내가 해줄게. 그리고 미국 정부 경기 부양 내가 도와드릴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도요. 가만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 쓴소리 합니다. 이 사람 그냥 뭐 이렇게 뭐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세워서 은행의 입장에서 유리한 점을 쏙쏙 뽑아 먹겠다. 사실요, 그 케빈 워시 신임 그 연준 의장 있죠. 원래는 케빈 해시였잖아요. 월가 JP 모건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뽑지 마 한 거예요. 이거 이제 깊이 보시면 요거 이제 어느 순간 아는데, 왜? 예스맨이었잖아요. 케빈 해시 금리나 알겠습니다. 금리 그냥 쭉 밑으로 내리는 사람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쥐약이에요. 여러모로 쥐약인데 은행이 뭡니까? 결국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금리를 그냥 확 낮춰버린다? 그럼 예대 마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영업에 안 좋아요. 뭐 국채 확 던진다. 미 국채 던져. 그래서 케빈 워시로 실은 갈아치웠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규제는 완화해서 대출은 늘려주고 유동성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우리도 예대 마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JP모건의 지금 생각입니다. 블록체인은 철저하게 도구로 활용합니다. 기술로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고객들 유치하고, 대출은 지금 엄청나게 생색내는 거예요. 정부의 협상력을 가져가고 시장 점유율, 자산 토큰화,
새로운 시장은 내가 싹쓸이 할 거다. 그 다음에 방코인은 코인 기업 진짜 싫은 겁니다. 이거 진짜 찌그러뜨리려고 계속 로비를 하면서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JP 모건, 코인베이스,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요. 포커스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뭐 작년 뭐 하반기에 제가 불장 올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틀렸었죠. 왜? 밑장을 그렇게까지 뺄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이걸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보니까 은행 규제 완화, 요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은행 대출 증가예요. 은행 대출 증가하려면 그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낮아져야 돼요. 그건 이제 미 연준 새로 오는 사람이 금리를 조금 낮춰주면서 대출을 유도할 겁니다. 은행 대출, 요건 이제 신용, 빚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M2 본원 통화가 대출을 통해서 M1이 이제 M2 늘어나는 거예요. 유동성이 막 늘어나요. 없던 돈이 막 찍힙니다.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시장은 환호를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뒷단에 이런 지금 그 백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얘기 못 드리지만 결론은 뭐다? 미국 행정부와 JP 모건, 뭐 코인베이스와 JP 모건, 이란과 미국, 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빅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가 간만에 기사가 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빠랑 일론 머스크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인터뷰에서 이 아빠가 나왔어요. 암호화폐가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다. 기존 금융 모델은 수명이 다했다. 은행 시스템은 복잡한데 코인은 간단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은행 채널을 거치지 않고 코인을 수령했다. 이거 뭐 디파이죠. 은행을 통하지 않는 모든 금융 업무. 디파이는 미래가 맞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 그다음 그 동생이 킴벌 머스크. 얘네들이 비트코인 23,400개를 들고 있다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걸 뭐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냐? 사실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고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킴벌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2022년에 비트코인 그 채굴이 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맹비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아들을 어쨌든 포함해서 23,400개 비트를 들고 있다. 이게 지금 한화로 따졌을 때 최소 2조 5천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죠. 23,000개가 넘으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들고 있는 코인 합치니까 비트코인 한 2만 개 됩니다.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뭐 한 3,000개를 플러스해서 한 23,400개 정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추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지금 이제 기업 뭐 회사에서 들고 있는 거랑 관계없이 가족들만 알고 있는 별도의 개인 지갑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추정을 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세계 최고 부자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그 부자 가족이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들고 있잖아요. 뭐 도지코인도 만만치 않게 이게 지금 도지코인은 어디를 아무리 뒤져봐도 수량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세계 최고 권력자 트럼프죠. 에릭 트럼프 첫째 아들, 그다음 뭐 저기 누굽니까? 뭐 저기 뭐 장관 지인들 그 뭐 하워드 루트닉부터 뭐 이제 뭐 자기 사위도 있고 뭐 중동 특사 웨트코프도 있고 이 사람들 가족들 뭐 비트코인 엄청 들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비트나 이더가 없다. 혹은 뭐 몇 개 정말 너무나 적게 들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냐. 이 코인은 다 사기다. 끝난 건데.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서 원화채굴 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살 것이냐. 이것은 본인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발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회복 중이다. 이게 뭔가 봤더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얘기합니다. 뭐 작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전이 됐다. 이제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플러스 됐다 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과 바이낸스의 그 비트코인 가격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플러스는 맞는데요. 0.05%입니다.
5%도 아니고 0.05%인데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최근 수요로 조금 어쨌든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코인 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 중심이고요. 미국이 지금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누가 중심입니까? 예전에는 개인들이었어요. 고래 투자자였어요. 지금은 기관이에요. 그러면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에서 뭐 이제 그 코인을 사서 여기에 이제 보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양수 전환, 뭐 작년 4분기 이후로 이거는 저는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러다 다시 또 갑자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지표는 맞다. 근데 저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와중에, 이 고유가 와중에, 이 관세 핵폭탄 와중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물류 대란 와중에도 이 정도를 버텼다? 저는 바닥은 지났다라고 볼 확률, 원래 한 70% 봤다면 지금 한 5% 높였습니다. 바닥 한 75%는 지났다라고 보지만 뭐 25%뭐 제가 그건 이제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긴가 민가 하죠. 좀 모르면 에이 이거 뭐 하면서 이제 다 파시는 분도 뭐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긴가 민가 하는 단계는 맞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뭐 아예 그냥 그 발바닥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정강이에서 발목, 무릎 아래였던 것은 맞았다. 저는 그때가 늘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까요? 고팍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주요 거래소가 하나가 있죠. 여기에서 매출이 이제 46% 떨어졌고요. 이제 작년 이제 실적이 나왔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작년 실적 매출 43억,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76억입니다. 그러면 영업 손실은 대충 마이너스 33억이거든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 131억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알고 봤더니 그러면 영업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영업 외 수익이 급증했죠. 요게 뭐냐? 요게 들고 있었던 코인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된 겁니다. 뭐 DAT 기업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 막 샀던 기업들, 이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파산을 했었죠. 근데 심지어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뭐 메타플래닛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의 수익률이 앞으로 10년, 20년 얘기입니다. 매우 열심히 하는데 사업을 근데 비트와 이더가 하나도 없는 기업의 수익률 비교했을 때 저는 코인 들고만 있는 기업의 수익률이 훨씬 더 평균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부의 양극화가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가 나눠질 거라고 저는 실은 생각을 해요. 비트나 이더 등 초우량 자산을 몇 퍼센트라도 들고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영할 때 구명조끼 입고 하는 거다. 사업할 때 우리 뭐 쉽지 않잖아요. 이거 뭐 잘못하면 진짜 뭐 담보로 집도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건 뭘 하건 저는 비트코인은 이 보험입니다. 보상. 내가 잘못됐을 때 혹시 모를 수익률 좋은 전 보험에 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 매수 전략 이게 잘못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잘못이었냐? 무리한 빚투죠. 무리해서 빚으로 사는데 가격이 뭐 반토막, 삼토막 나면 그 빚 갚아야 되는데 이자까지. 그러니까 이제 파산하는 거죠. 요게 문제예요. 무리한 빚투자. 고팍스 평가 이익이 이렇게 급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코인을 들고 있고 얼마나 들고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재 시세를 적용해서 알아봤더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775개나 들고 있었고요. 830억입니다. 이더리움이 5,766개, 270억 원. USDC, 요게 10억 원. 합치니까 최소 1,100억입니다. 이게요, 2022년 말에 큰 사태가 났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비트, 이더, 그 다음에 뭐 USDC는 뭐 가격이야. 변동이 없었겠죠. 근데 그 나머지 알트코인,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 이더가 합치니까 1100억.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이 4대 천왕, 뭐 솔라나, XRP. 여기에 이제 마지막 에이다까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800억, 뭐 270억 하다가 이제 34억, 솔라나, 리플은 21억, 에이다 19억. 그 다음에 USDC 뭐 9억, 9억 5천, 뭐 아발란체 7.8억, 폴리곤, 체인링크, 폴카닷, 코스모스 다 합쳐보니까 한 1220억 정도가 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와 이더를 합쳤더니 1200억 중에 1100억이 넘습니다. 90%가 넘거든요. 4대 천왕의 비중이 이제 XRP나 솔라나까지 합쳤더니 95%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그럼 뭡니까? 22년 말 그때 대비해서 이 지금 심각한 하락 폭락장에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가져갔었고 이 하방이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하락장, 폭락장, 전쟁의 도가니 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수익률이 지금 뭐 엄청 올라서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지금 한참 바꿔놨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전쟁이 끝나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명확성이 법이 통과가 되고 폭등장이 나오면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뭐 날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국적, 산업,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사업을 하시건 직장을 하시건 뭘 하시든 비트나 이더는 포트폴리오의 최소 몇 %는 들고 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게 이제 말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 트위터 있죠. X의 프로덕트 총괄이 코인 관련 신규 제품을 출시하겠다. 전 이제 CFTC 위원장 그 지안카를로라고 하는 분도 법조계를 떠나서 지금 코인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하기로 지금 회사를 그냥 바꿨습니다. 큰 손들 뭐 모건 스탠리다, 찰스 슈왑이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JP 모건이다. 긍정적인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어요. 행동들이. 그렇죠? 근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은 지금 극에 달했다. 이거 이제 파생 상품 어떤 지표를 보고 뭐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리얼 비전의 사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 좋냐면 2018년, 2019년 하락장, 코로나19 그때 당시 또는 21년도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키겠다. 지금 그 정도 상황으로 분위기가 최악이다. 근데 이건 보통 이러다 보면 반등하던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반등을 한다? 지금 바닥이다까지는 지금 이 친구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일반적인 투자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지금 시장의 지금 이 상승 시그널을 제 생각에는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왜? 너무너무 폭락했으니까. 그게 이게 오래 가니까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라 치면 자꾸 이제 목을 쪼여오니까 언론에서 계속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 리플 소송, SEC랑 리플 소송 뭐 5년 갔을 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지치셨고 실제로 많이 떠나셨고 남아 계신 분들도 뭐 희망 때문에 막 이렇게 지금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린 그런 느낌을 실은 받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계속 드리냐? 저는 제가 가진 뭐 지식 중 일부를 그냥 드릴 수 있고 일부 해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드릴 뿐이죠. 요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것을 각자 이거 맞아? 저 친구 한 얘기가 진짜 사실이야? 셀프 검증을 하셨을 때 저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올 수 있다. 그리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코인 투자가 쉬웠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왜 코인 투자합니까? 경제적 자유를 가져가겠다. 노후를 보장하겠다. 여행을 가겠다. 집을 사겠다. 효도를 하겠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울 리가 있을까요?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왔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